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인 경선이 치러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서 권양엽 후보가 현역인 서동용 후보를 누르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손은모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고 경선에서 패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권향엽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에서 권 후보는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공천권을 두고 맞붙은 바 있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승리한 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유현주 후보와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전략 공천을 받았다가 다시 경선을 하고 결론을 냈는데 끝까지 신뢰하고 지지해 준 데 대해서 더 뜻깊게 생각하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서는 경선에서 승리한 손은모 후보의 공천이 취소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중 투표 의혹 등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경선 부정이 확인됐다며 손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에서 2위를 한 김문수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손 후보와 지지자들은 강력 반발하며 주말 동안 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손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특보라는 이유로 경선 결과를 부당하게 뒤집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밀하고 고의적인 공작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서명 자료도 다시 제출했는데 최고위원회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곡된 또는 잘못된 정보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한편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된 김문수 후보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신성식 예비후보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후보는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순천을 만들어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 고심 끝에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는 또 윤석열, 한동훈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순천 발전을 위해 노관규 시장과 협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1948년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전남의 여성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여성 정치 불모지란 오명이 붙은 이유인데요. 전남의 여성 특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후보를 누르고 공천권을 따낸 권양엽 후보. 이 지역구는 여성 전략 특구였다가 현역 패싱과 사천 논란에 경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권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긴 했지만 여성 정치인의 무덤이라 불리는 전남에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원 후보는 여성 할당제를 통한 전략 공천은 민주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소신을 밝혔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타 지역구 후보들도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정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을 정당의 힘으로 정당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넣어줘야 한다. 76년 동안 이어진 국회의 역사에서 전남의 여성 정치인은 단 한 명. 고 김윤덕 의원 이후 40년 넘게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선 여성 의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전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서는 더욱더 여성 할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30, 40대 여성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게 만드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비전과 가능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여성 정치인의 전문성을 키워 역차별 논란을 줄이고 인물 중심의 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도시의 상급 종합병원들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섬 지역 유일한 의료기관에서도 공중보건의사가 차출되면서 지역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야 닿은 섬, 신안군 신이면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신이면은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인데요. 육지까지 배로만 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에게는 이곳 보건지소가 유일한 의료기관입니다. 이곳을 찾는 주민들은 하루 20-30명가량, 대부분 고령의 노인 환자입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부상도 잦다 보니 많게는 40명까지도 이곳을 찾습니다. 허리뼈가 많이도 안 해. 조금 안 돼. 그래. 그러고 그것이 나 약을 여기서 갖다 준대 이제. 그동안 1,500명 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사는 단 2명. 교대로 섬에 머무르며 야간에도 응급 상황에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부터는 그마저도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는데 1명이 차출됐기 때문입니다. 남은 1명의 공보의가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힘드시겠죠. 만약에 저녁에 잠 못 자고 저기 하시면. 응급 환자라면은 어떤 걸로 많이 오세요? 다양해요. 혈압 높으셔가지고 뭐 이제 뇌졸중, 뇌경색 막 이렇게 해서 호송하시면. 공보의의 공백으로 신이면 주민들은 주말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약 12km 떨어진 이곳 인근 마을 보건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이동도 쉽지 않습니다. 섬지방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목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 해도 한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전남의 전체 공보의 수는 267명. 이 가운데 23명이 서울과 광주 등 도시 지역 병원으로 한 달여 동안 파견을 떠났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서는 유일한 의료인들이 빠져나간 셈이어서 주민들도 남은 의료진도 걱정이 큽니다.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이제 주민들이 아닐까 싶어서 이게 또 차출이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면은 또 추가 인원이 또 차출될 수도 있고 그때는 진짜 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의 공보의 유출은 어렵다고 밝힌 지자체들도 사태가 길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원이나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로 저희가 의료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 그 문제 없이 저희한테 배출됐으면 좋겠거든요. 정부는 대형 병원에 공보의를 더 투입하겠다고 밝혀 소외된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맞서 비대위를 결성하고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수 150여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찬성했으며 교수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 제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80여 명도 조만간 비대위 전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월요일인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양에 16도, 순천 15도, 고흥 14도, 여수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1에서 4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여수를 비롯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순천 별량면에 있는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은 헬기 8대와 차량 9대, 인력 116명을 투입해 3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